자, 두 번째는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을 한번 페르마의 원리로다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질 1이 있고요. 매질 2가 있는데 법선을 갖다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 요게 입사각이 되는 거고 매질 2에서 꺾여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세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B 지점. A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높이를 H1이라고 했고 이번엔 요 B의 위치를 H2라고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라지 L. 그러면 지금 요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가는 경로는 수없이 많겠죠? 요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요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걸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갔을 때 X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굴절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A에서 원점까지 가는데 시간 더하기 원점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저 위에서의 진행 속도를 V1, 밑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총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V1분의 루트. 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요 길이는 빗면이니까 루트 H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V2의 루트. 요 빗면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H2의 제곱 더하기 L-X의 제곱. L-X의 제곱, 요 길이가 전체가 L인데 여기가 X니까 요 길이는 L-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지금 뭐의 함수가 되는 거죠? 요 X, T가 X의 함수로다가 지금 이루어진 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데 어떻게 된다?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 다시 말하면 이 경로의 함수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경로에 대한 함수로 미분해주면 최소값이니까 페르마의 원리는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니까 어떻게 된다? 미분했을 때 제로값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V1분의 아까 똑같이 루트라는 것은 뭐를 갖다 해준 거랑 똑같다. 자, 2분의 1이었을 때 미분이라는 것은 앞에 먼저 나가죠. 2분의 1에 자 H1 제곱 더하기 X제곱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요 안에 있게 다시 미분되니까 2x 다시 말하면 2x 2분의 1에 h1 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뒤에 것을 갖다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에 l-x 2분의 1에 h2의 제곱 더하기 l-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dx분의 dtx는 v1분의 루트 h1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 마이너스 v2분의 루트 h2의 제곱 더하기 l-x의 제곱의 분의 l-x는 0이 됩니다. 그럼 요 한쪽에 있는 요걸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어떻게 된다? v1 루트 h1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는 v2 루트 h2 제곱 더하기 l-x의 제곱 분의 l-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 이 뒤의 값은 사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양변의 양변을 구해 볼게요. 그럼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V1분의 C 사인 세타 1은 V2분의 C 사인 세타 2라는 게 유도가 되죠. 알지만 나중 매질의 속도분의 광속이라는 것은 절대굴절률하고 똑같죠. 그럼 누구 매질의 절대굴절률이에요? 1의 절대굴절률이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자, 요게 바로 뭐다? 굴절의 법칙. 이걸 뭐라고 한다?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스넬의 법칙을 갖다가 그냥 이유 없이 외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기하광학에서 기본 원리인 페르마의 원리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파동광학 입장에서 한번 유도해 볼게요. 호이겐스의 원리입니다. 반사의 법칙도 유도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굴절의 법칙만 한번 유도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파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면이 되면 각 지점은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또다시 파원이 돼서 파를 만들고 여기를 같이 이으면 파면이 되고, 또 요 파면의 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파원이 돼서 이렇게 하면 파면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파원이 뭐를 만들고 파면을 만들고, 파면의 한 모든 점들이 파원이 돼서 다른 파면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모습을 갖다가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호이겐스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뭐는 변하지 않는다? F는 frequency,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삼각형을 잘 그려보면, 뭐 일단은 자 보면 여기 위에 매질 1에서의 속도를 V1, 매질 2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알지만 속도라는 것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기본식이 있겠고, 자, 요걸 V1분의 V2분의 V1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는 식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유도가 됩니다. 좀 여기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이렇게 돼서 그림이 잘 그려질려나 모르겠는데, 요거랑 이렇게 좀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요 길이가 L, 여기가 세타 1.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2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요 한 면에서 t 시간 동안 간 때 걸리는 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v1t 이렇게 되겠고, 매질 2에서는 요 길이는 어떻게 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니까 v2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sin 세타1은 어떻게 된다? sin 세타1은 L분의 v1t가 되는데, L분의 v1t, 아까 v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죠? f 람다 1이니까 람다 1 ft. sin 세타 2는 L분의 어떻게 되는 거죠? v2t인데 L분의 어떻게 된다? 람다 2 ft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뭐분의 뭐는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고, 여기서 람다 2분의 람다 1은 뭐가 되죠? v2분의 v1이라는 요 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굴절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1과 2면, 자, 어디서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에서 2니까 누구에 대한 누구의 굴절률이에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구하는 거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요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 v2분의 v1이 되고,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고, sin 2분의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v2분의 v1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럼 요거를 v1분의 c, v2분의 c에도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v1분의 c는 뭐예요? 매질 1의 굴절률, 다시 말하면 n1이 되는 거고, v2분의 c는 n2의 굴절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n1의 절대 굴절률분의 n2의 절대 굴절률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것은 무슨 굴절률이 되는 거예요? 상대 굴절률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누구의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그 1의 절대 굴절률 분의 n2의 절대 굴절률. 만약 이게 진공이면 n1은 1이 되니까 n2의 굴절률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이 되니까 넘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페르마의 원리로다가 구했던 어떤 거? 스넬의 법칙이 호이겐스의 원리로도 똑같은 식이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